안녕하세요. IBCEPT에서 Language A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용입니다. 오늘 간단히 Language and Literature 과목 소개를 해드리고 텍스트 분석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anguage A 과목군은 English as First Language, 즉 영어가 모국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은 영문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Literature와 응용언어학 및 문학을 합쳐놓은 Language and Literature로 나뉘게 됩니다. Literature를 채택하는 학생들은 최소 9권, 많게는 13, 14권의 작품을 2년간 공부하게 됩니다. 법, 철학, 사학, 영문학 등 인문계열 및 어문계열을 전공하고 싶고 또 어렸을 때부터 논술 및 작문 등 두각을 보인 학생의 경우 적극 권장하는 과목이지만 사회과학 계열 내지는 이과 계열의 학생의 경우에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반면 Language and Literature는 한국 학생들이 희망 전공 분야 혹은 작문 실력과 무관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추천 대상 학생을 한번 볼까요? 자, 스탠더드 레벨 학생의 경우 문학 파트에서 3, 4권, 하이어 레벨의 경우에는 6, 7권의 문학 작품을 공부하게 됩니다. 언어 파트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해 각종 기사, 광고, 정치 만화, 팟캐스트, 블로그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 즉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과목이라 언어와 문화를 접목하여 분석할 때 외국 거주 경험이 없거나 서구 문화를 오래 접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TV를 볼 때 영어로 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본 학생과 한국어로 된 것을 본 학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또한 AP 혹은 미국 커리큘럼과 비교해 봤을 때 IB는 주제 혹은 작품 선정에 있어 굉장히 진보적인 편입니다. 미국 커리큘럼이 정통 영문학, 순수 영문학의 색채를 띠고 있다면 IB 문학은 문화적 다양성을 기본적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 문학, 탈식민주의 문학을 많이 다루고 특히 성과 젠더 이슈를 다루는 작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과목이니까 사회과학 이과 계열 학생들은 Language B, 즉 English B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냐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NLCS나 자카르타 지스 등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에서는 Language B 과목 개설을 아예 안 해주거나 바이링구얼 서티피켓을 받는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Language A를 반강제적으로 듣게 합니다. 따라서 희망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저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Language and Literature에 집중을 해볼 거고요. 페이퍼 1 시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Language A 전반에 커리큘럼 변화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페이퍼 1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1은 언시인 시험이라 학생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텍스트를 분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범위 또한 연예인 인터뷰에서 기상청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단기간에 준비하기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분석을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대학 과정으로 치면 응용 언어학의 비판적 담론 분석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퍼 1 시험은 개별적인 학교에서 predicted score를 산출하는 데 가장 비중이 높은 시험이고 영국 내지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최종 시험에서 35%를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최근 5년간 Language and Literature에서 7점을 받는 학생은 국제적으로 4, 5%대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각 반에서 1명 정도가 나옵니다. 반이 작으면 사실상 아무도 7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1년도부터 페이퍼 1 시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IBO 공식 스페시멘 페이퍼입니다. 시험에는 2가지 텍스트가 주어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1000에서 1200글자 정도 길이의 잘 짜여진 분석 에세이를 약 1시간 20분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커리큘럼 변화와 함께 담론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 언어까지 분석을 제법 포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이딩 퀘션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what ways is imagery used to provoke a narrative in the viewer's mind?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형상화가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가? 좀 말이 많이 생소하죠? 우선 형상화 및 이야기, narrative 내지는 이야기의 형성이 에세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림 속에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가이딩 퀘션이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는 거죠. 또 시험지에 주어진 다른 힌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험지를 보시면 Meeting with girlfriend's family 라고 써있죠. 지금 식탁을 둘러싼 사람들이 여자친구의 가족 일원들이라는 점 또한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소설 장르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시점이 분석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림의 시점은 남자친구의 1인칭 시점으로 설정되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과 동일한 시점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접하게 됩니다. 즉,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과 남자친구의 시점이 겹치게 되는 거죠. 소설의 1인칭 시점은 캐릭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캐릭터가 느끼는 어떤 내적 고민들과 갈등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소설의 특징을 그림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인칭 시점으로 그림의 구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남자친구 캐릭터와 동일한 불안감 및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덧붙여 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문학에서 sub character라고 부르는 마이너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고양이와 금붕어죠. 고양이와 생선은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고 이런 둘의 관계가 표정으로도 잘 드러납니다. 이 두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는 남자친구와 금붕어 간의 mirror character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oil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의 특징과 반대 구조를 만들면서 주인공의 특색을 더욱 강조시키는 반면 mirror 캐릭터는 주인공과의 유사점을 통해 주인공의 특색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둘의 시점마저 마치 둥근 유리병 안에 든 것처럼 어안렌즈와 같은 효과를 동일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금붕어가 포식자인 고양이의 위협에 바들바들 떨고 있듯 우리 주인공 또한 금붕어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irror 캐릭터의 등장으로 우리는 남자친구가 속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족의 공격을 함께 느끼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남자친구가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ominous foreshadowing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구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소설에서는 각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즉 작품의 구조가 긴장감을 만들고 플롯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해서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듯 비주얼 텍스트 안에서는 구도가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1인칭 시점과 그림 전체의 구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나머지 인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앉아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원근법을 적용해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물 배치입니다. 그러면 이 포물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잠시 디테일을 무시하고 그림의 굵직한 라인만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반원 모양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남자친구와 함께 무대에 놓인 인물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과 좀 더 유사한 다소 잔인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콜로세움에 놓여 관객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왜곡된 구도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과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어떤 가시방석에 앉은 남자친구의 이 심정이 잘 전달이 되죠. 그런데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문학 분석에 많이 쓰이는 사회문학적 맥락 분석, 성격화, 즉 characterization과 caricature의 특징들, 그림의 톤, 분위기, 그리고 배경의 특색 등으로 분석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시간 제한이 있는 실제 시험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일련의 분석 과정은 사실상 브레인스토밍 과정으로 최장 10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곧장 우리가 에세이 구조 잡는 과정에 돌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남은 시간 약 60분 내에 최소 1100글자가 넘는 에세이를 쓰는 거죠. 좀 어렵죠? 보신 바와 같이 페이퍼 1처럼 예측 불가한 시험은 장기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어 글보다는 가십, 풍자, 유머, 은어 등이 많이 쓰인 글을 자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문 하나를 읽는다 하더라도 사설만 읽지 마시고 최근 패션에 대한 글, 영화 리뷰, 레스토랑 리뷰, 여행 추천 등 다소 가벼운 소재의 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과목 소개와 간단한 분석 예시가 여러분의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IB세트의 최주영이었습니다.